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면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평면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자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개와 자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파. 이것을 우리는 전자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개와 자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파를 우리는 전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횡파라는 게 있습니다. 횡파. 횡파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매질이 진동하는 파를 의미합니다. 즉, 진행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과 어떻게 수직으로 매질이 진동하는 파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럼 종파는 뭐겠어요? 진행 방향과 수평으로 매질이 진동하는 파를 종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횡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뱀이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행해야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뱀이 진행은 이쪽 방향으로 하는데 진동은 어떻게 돼요? 좌우로 이렇게 즉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뭐예요? 진동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횡파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로프를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하면 진동은 위아래로 하지만 진행은 앞쪽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횡파. 즉 진행 방향과 진동이 수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종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얘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당겼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얘를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는데 얘가 진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행 방향과 뭐예요? 수평으로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전자파에 의한 파동은 횡파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횡전자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를 T, E, M 파를 뜻해요. 여기 T가 횡, E는 전자, M은 magnetic,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자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를 G축이다라고 보고 여기를 X축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Y축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개가 진행이 G축으로 되면서 X축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진동을 한다. 그리고 진행은 X축으로 진행한다. 즉 얘는 X축으로 진동을 하고 진행은 G축으로 하니까 수직인 거죠. 얘를 전개 E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개는 여러분들 이런 식 있었나요? 컬 E는 마이너스 뮤 라운드 T 라운드 H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 보면 얘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I, J, K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여기는 EX 나머지 얘는 Y축이나 G축은 0이잖아요. 그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뭐가 남냐면 Y축 성분이 남아요. 즉 뭐라면 요 자개는 Y축에 대한 성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 y축에 대한 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y축으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 얘가 작의 hy가 돼요. 그러면서 이 전자파는 지축으로 어떻게 한다? 진행을 하더라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자파의 특징을부터 보자. 전자파의 특징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의 특징은 첫 번째, 만약에 전개가 EX의 성분이라면 자개는 EY의 성분이에요. 즉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죠. 서로 전파와 자파는 서로 어떻게 하다? 수직한다.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출발하면 얘도 여기서 출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동위상이에요.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전파와 자파는 공존한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가 있으면 자파도 있고 자파가 있으면 전파도 있게 된다. 세 번째,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자 지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즉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의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은 E 크로스 H의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전파와 자파의 B는 즉 HY분의 EX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공기 중이면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될 것이고 얘가 120 파이가 돼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고유 임피던스 또는 뭐 특성 임피던스 또는 뭐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옴이에요. 왜 옴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전개의 세기의 단위는 뭐죠? 전개의 세기는 볼트 퍼 메타. 그죠? 자개의 세기는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거잖아요. 그럼 메타 없어지면 여기는 볼트, 여기는 암페어니까 단위가 옴의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전자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파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 속도. 이 전파 속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파동방정식에 의해서 자 라플라시안 E는 뮤 입실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E라는 요 식에서 그렇죠? 전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미터 퍼 세크다라고 했죠.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얘는 회로 이론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죠. 왜? 뮤 입실론이 LC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그럼 예로부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예로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얘가
이 원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각을 세타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 원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이러한 파형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라고 볼게요. 이때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볼게요. t초. 얘를 우리는 뭐래요?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람다라고 하고 얘를 파장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파장.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각 속도라고 하는 걸 볼게요. 각 속도. 다른 말로 얘를 각 주파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각 속도, 각의 속도. 그럼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몇 도가 이동이 되는 한 바퀴는 우리가 2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파이다. 근데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시간은 t예요. 각 속도라고 하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 퍼 세크. 그죠?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각 속도는 오메가라고 쓰고 t분의 2f 또는 얘는 2파이 f 이렇게 쓰잖아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는 각에 대한 속도가 아니라 위상정수라고 하는 거 볼게요. 위상정수라는 거 볼게요. 자, 얘는 베타다라고 써요. 자, 위상정수. 얘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공간주파수다라고 해요. 공간주파수. 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단위 시간당 각이 얼만큼 변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위상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위상이 얼마만큼 변하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거리는 한 바퀴 돌면 얘가 람다죠, 람다. 맞죠? 분의 2파이 이렇게 돼요. 람다 분의 2파이. 그럼 얘는 단위가 뭐겠어요? 라디안 파 메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람다 분의 2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위아래 똑같이 F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속도 V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람다 F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람다 F가 뭐예요? 속도 V가 되고요. 2파이 F는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가 라디안 파 메타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써볼까요? 오메가가 있고요. 속도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아까 요 식에 의해서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회로 이론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루트 LC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정수는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이라고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그럼 세 번째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속도 V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람다 F 그죠? T분의 람다 다시 쓰게 해보면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볼게요.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떤 세타라고 하는 것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고 보면 하나는 시간에 의한 가계 변화고 하나는 공간에 의한 가계 변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에 의한 거, 이거 뭐야? 세타인 거죠. 그럼 요거는 여기서 보면 얘가 t분의 세타가 오메가. 그럼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 t. 세타는 오메가 t. 얘는 오메가 t. 그러니까 시간에 의한 위상의 변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도 베타는 란다분의 세타잖아요. 그죠? 베타는 람다분의 세타. 그럼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람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베타 람다. 근데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요 파의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요 지축으로 진행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축의 변화에 따른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오메가 t 플러스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속도분의 v. 베타는 속도분의 v. 그럼 얘는 속도분의 오메가죠. 오메가 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오메가로 묶으면 t 플러스 v g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자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더라 이거예요. em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v g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얘는 t의 함수고요. 얘는 g의 함수잖아요. 다시 보시게 되면 얘는 t의 함수고 얘는 g의 함수라고요. 그럼 이런 식 파동 방정식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라플라시안 2는 뮤 입실론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2라고요. 맞죠? 맞죠?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 파는 지축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라운드 g의 제곱 라운드 g 2 이퀄 뮤 입실론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요 식을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요 식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뮤 입실론을 곱하면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질의 고유 저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질의 고유 저항. 이 매질의 고유 저항은 정의에 의해서 매질의 고유 저항은 이 전개와 자개의 B를 우리는 매질의 고유 저항이다. 이때 이 매질의 고유 저항을 다른 말로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는 H분의 2가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쓰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유값이 120파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 120파이의 루트 입실론 S 뮤 S가 되고 요 120파이라고 하는 값은 377이 되더라.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뭐 진공이나 뭐 공기 중에서 이 특성 임피던스는 120파이 또는 377 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120파이 377이 h분의 2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로부터 2는 전개는 377 h가 되고요. 그럼 h는 거꾸로 377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자유공간에서 전개는 자개보다 뭐예요? 377배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 자, 파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우린 뭐라고 하죠? 라디오 전파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전개가 자개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파라고 하기보다는 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라.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력의 흐름과 포인팅 벡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번에 얘기할 것은 중점적인 것은 사실은 포인팅 벡터입니다. 이 포인팅 벡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방사 벡터라고 하죠. 방사 벡터.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 뭐 S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에너지를 전자파를 통해서 어떠한 수신점에 전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수신점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뭐를 쓴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이 전자파를 쓴다라는 거예요. 전자파에 에너지를 실어서 어떤 수신점에 보낸다 이거죠. 그럼 이때 이 포인팅 벡터, 즉 방사 벡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팅 벡터를 우리가 S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E 크로스 H 이렇게 씁니다. 전파와 자파의 외적으로 쓸 수 있다. 이 값은 단위 면적당 전력 P가 됩니다. 그럼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외적이기 때문에 E 곱하기 H에 사인 세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파와 자파는 항상 이루는 각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 H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단위가 뭐라고요?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이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자파의 377배 이거다. 그죠? 이 자파라고 하는 것은 전파의 377분의 1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 식에서 h 대신에 요거를 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h 대신에 요 값을 넣으면 377분의 뭐 2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고 2 대신에 요거를 넣게 되면 377h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암기를 해 주셔라. 이 식을 꼭 암기를 해 주셔라.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고 꼭 여러분들 유도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셨던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뮤 제로에 라운드 T 라운드 H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매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뮤라고 적겠습니다. 자, 컬 H는 라운드 T 라운드 D라는 식이 있었고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분명히 우리가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다라고 했습니다. E 크로스 H. 그러면 E 벡터와 H라고 하는 벡터로 전자파가 이동을 한다 이거. 그럼 얘에 대한 우리가 발산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발산. 어떤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공식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H에 요거 H죠. 다이버젠스 컬이잖아요. 그죠? 컬 E 마이너스 요건 E 있죠. 그죠? E에 컬 H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건 뭐 어떤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다이버젠스 E 크로스 H라고 하는 것은 H의 컬 E 마이너스 E의 컬 H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요 값과 요 값은 아주 쉽게 여기에 있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H에 요거 컬 E 대신에 요거 넣으면 마이너스 라운드 T 뮤에 H 이렇게 되죠. 라운드 H. 여기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뮤에 라운드 T 라운드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에 요게 컬 H 대신에 요거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다 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 뮤제를 빼면 마이너스 뮤에 H에 라운드 T 라운드 H 마이너스 요것도 입실론 빼면 입실론 2에 라운드 T 라운드 E라고 쓸 수 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미분 공식. x의 제곱을 여러분들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x 제곱을 x 곱하기 x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미분하게 되면 얘는 뭐야? 앞에 거 비면 x 플러스 x에 x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x 다시를 미분하면 1이고 x 다시를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볼게요. h 곱하기 h에 얘는 한번 미분한 거 라운드 t 라운드 h 플러스 h에 라운드 t
라운드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2에 라운드 T, 라운드 H에 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H에 라운드 T, 라운드 H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2분의 1에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뭐를? 라운드 T, 라운드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요거 H의 제곱을 미분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다시 컬 다이버젠스 E 크로스 H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뮤가 있네요. 마이너스 뮤에 그죠? 2분의 1에 라운드 T, 라운드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를 먼저 쓰고 2분의 1 뮤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에 2분의 1 입실론 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에 다 똑같죠? 묶을까요? 2분의 1 뮤 H 제곱 플러스 2분의 1 입실론 2 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는 뭐예요? 단위 최적당 자기 에너지잖아요. 얘는 뭐예요? 단위 최적당 전개 에너지라고. 얘는 자개 에너지고 얘는 전개 에너지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거에 대해서 최적 적분을 해볼게요. dv. 그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뭘 하겠다? 최적 적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최적 적분.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라는 거예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이게 에너지라고요. 에너지 W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 W를 뭐 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쵸? 에너지를 뭐 했다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T분의 W.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그쵸? 걔가 이거라는 거죠. V에 헐 E 크로스 H dV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뭐 할 거냐면 속구 정리를 위해서 폐곡면 S가 될 것이고요. E 크로스 H의 DS가 돼요. P.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면적분이죠. 그죠? 면. 그럼 얘는 여기에서 E 크로스 H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P를 뭘로?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된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떠한 공간에 자, 요 지점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을 할 거예요. 에너지를 뭐 한다? 발산을 한다. 그게 얼마야? E 크로스 H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럼 요 점에서는 여기의 거리가 R이다 라고 하면 요 점에서의
요 E 크로스 H다라고 하는 값은 면적분의 전력이잖아요. 그죠? 요 점의 전력이 P다라고 하면 요 면적은 뭐죠? 4 파이 R 제곱분의 P가 된다 이거예요.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포인팅 벡터, 이 방사 벡터다라고 하는 식은 이러한 결과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얘가 구체에서는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 파이 R 제곱분의 P 전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공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유도 과정은 암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